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히든스탁 왕중왕전 진행의 정재입니다. 12월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힘을 내면서 2600선을 넘어서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외국인 차익 실현은 하루 만에 끝난 걸까요? 장중에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기반해 지수가 오늘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조정을 보인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온라인 기반 기업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방을 주도했다라는 시장의 풀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는 오늘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갔지만요. 코스닥은요.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890대 위로 올라섰고요. 시총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도 채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셀트리온이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군에 대한 권리자산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총 1, 2위인 셀트리온 형제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젠, 알테오전은 오늘 8%대, 제넥시는 5%대로 상승하는 등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의 온기도 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지수의 온기가 이렇게 채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온기보다 우리의 계좌 수익 온기를 빠르게 채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12월입니다. 우리의 계좌 수익 온기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오늘도 부지런히 뜨겁게 달려볼게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응답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 공개되는데요. 힌트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자세히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를 가리는 시간 히든스탁 왕중왕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 다시 시작합니다. 12월의 출발이 좋은 모습인데요. 우리의 출발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석해 보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12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냥 뭐 찍은 종목 잘 가면 그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수 움직임 봤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화장품,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품목들이 수출 물동량의 이런 상승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봤을 때,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 뭐 이제 MSCI의 이제 리밸런싱 이슈로서, 국내에 이 진입을 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순매도로 또 한번 휘청할까, 이런 또, 이 시장에서 또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무색하게,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테마가 같이 들썩들썩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여행,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 시장 곳곳에 있는 뭐 철강주까지 어떠한 뭐 이슈 하나 나오면은 관련된 기업들까지 전부 견인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좀 화두가 되는 것은 일단 12월 달에 뭐 배당주들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종목들,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작을 때나 이런 배당에 좀 기대를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이제 또 노출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보다는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 파트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대표적인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들 이제 움직임은 이미 11월 달에 다 한 번씩 나왔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좀 준비하는 종목들을 꾸려 보신다면은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종목 중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익을 위한 계획, 잠시 후 신사임당 전문가의 전략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 12월 우리가 산타 연말 랠리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닥터강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좀 난해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냥 기관 쪽하고 외국인 쪽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증시 랠리가 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지금 계속해서 기관 쪽하고 외국인 쪽하고 매매 동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뭐 증시 사상 뭐 역대급의 이 외국인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소폭이나마 좀 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매매 동향, 투자자 매매 동향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선물 쪽하고 현물 쪽이 지금 지속적으로 현물 쪽하고 지금 선물 쪽이 지속적으로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이 좀 더 급진적인 그런 이제 이 좀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4월 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더 빠르게 증시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한번 가두려고 하다가 현재 지금 박스권에 가두는 걸 실패를 해서 좀 물량을 외국인 쪽에게 뺏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승세 랠리를 조금 둔화시키기 위해서 선물 쪽에서는 조금 매도를 지금 지속을 하면서 이 현물 쪽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이 좀 속도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빨리 올리려고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 좀 박스권에 차트를 한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이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기관 매도가 나와주기 시작한 지점이 딱 이 타이밍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8월 달하고 9월 달 이 구간대 지금 고점 구간대에서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 박스권 구간에 가두기 위해서 이날 이후부터 지금 한 3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이 다 뺏어가가지고 급등을 시켜버렸죠. 11월 달 랠리는 좀 굉장히 강력한 랠리였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있어서 기관은 지금 좀 용을 쓰면서 매도를 하면서 현재 상승세를 좀 둔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리밸런싱 이후에 더 쏴버리느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기관의 의도대로 좀 눌렸다가 가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12월 달 초에 조금 이제 결정이 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민감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뭐 반도체 쪽이다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좀 집중적으로 이쪽을 찍으셔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좀 이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테슬라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증시 방향성과는 조금 상관없이 오히려 조금 장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수급을 더 집중이 이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뭐 한 3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이제 테슬라 관련주를 찍어드리고 있는데 뭐 KC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수익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도 수익을 좀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보유 중인 종목들 뭐 몇 개 안 가지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내용들도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까지 이 테슬라 인프라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를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중점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쪽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종목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속도 대결 속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좌 수익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찾아서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텐데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히든스탁 왕중왕전 대결을 펼치러 갈 건데요. 그 전에 대결의 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법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0년 가장 화려한 포트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아주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승부수 오늘 어떤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왕중왕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더블 매치는 잠시 스탑! 최후의 1인을 위한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0년 히든스탁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왕중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해의 수익률 왕을 가려내기 위해서 4인 4색의 포트 대결이 이 시간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수익률 살펴보니까요. 1위 전문가와 2위 전문가의 수익률 격차가 단 10%포인트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숨막히는 대결 속에서 과연 이 두 주인공은 오늘 어떤 승부수를 준비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전문가의 이 제시되었던 종목들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만나볼 건데요. 특수건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시 후에 상승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7,400원을 넘어서는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특수건설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흐름 좀 짚어주세요. 뭐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내년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철도주가 왜 자리가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돈 들어오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섹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또 이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보궐선거,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이슈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거냐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논점 안에서 이 수도권의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좀 인근 이제 도시들과의 그런 교통이 좀 원활하게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GTX라든지 이런 수도권 철도망 관련된 이슈들이 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요즘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종목도 연관된 종목인데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움직임은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 스무스하게 물이 흐르듯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하고 이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 정배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슈만 나오면 이미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쏘는 자리는 8,000원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월봉도 지금 정배열 들어가는 구간인데 월봉, 주봉, 일봉까지 정배열 만들면 대시세 나오는 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들어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 일목균형상 26선 지지 받아주면서 내일이나 주중에 한번 다시 자리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 홀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모멘텀 아래 종목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쌍용 정보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략 제시하고 다음 날에 최대 20%대까지 상승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수익률 챙겨가지 않고 보유 전략을 외치셨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갭으로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인데 콤텍 정보통신 인수하면서 공공 클라우드 사업의 사업 부분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이슈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관련된 기업 중에 IT센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택근무 관련주,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근데 이 쌍용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 20%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 대시세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에서 거래량도 사실 미비했습니다.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때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타로 들어왔다 단타로 나간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에서 봤을 때 주봉상 여전히 60선 지지받아주고 있고 조만간 5선과 60선의 골든크로스 나오는 구간에서 한번 시세 분출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월봉 흐름도 봤을 때 요즘에 60선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대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못 가면 다음 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쌍용 정보통신 이번이 아니고도 앞으로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챙겨가지 않고 보유 전략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상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상방을 향했죠.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상보에 대한 흐름도 지켜주시죠. 상보도 수익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수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반도체 거기에서 이제 세분화돼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줬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일제지가 뭐 그래핀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주가의 부양률이 이제 굉장히 높았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노 와이어라든지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히토류 관련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갈등 관련된 얘기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홀딩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봤을 때 전혀 이 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드는 구간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에도 매물대 그냥 돌파 시도 한번 한 겁니다. 돌파 시도 한번 한 거고, 여기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매물대는 1,800원에서 2,000원 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가 예상하는 구간 온다면 20-30%는 더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료 좋고 차트 좋고 움직임 좋다. 그래서 홀딩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박자 고루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6%대의 수익률을 이미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비덴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비덴트 저희는 현재 36%대의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이번 시즌까지 계속 가지고 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종목이 저한테 많은 수익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서 이제 좀 거듭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역에서 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서 더 이슈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제 측근들이 이 가상화폐 옹호론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주식 양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조금 더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JP모건 은행에서 이런 이제 그 페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거래소 이런 부분들의 이제 사업 확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좌 이제 오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메이저 은행권, 메이저 금융권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200만 명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집계되는 인원들은 글로벌 전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캐파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금값이랑 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약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근데 뭐 금값을 떠나서 이런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온 그런 이제 물량들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을 때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장기 투자자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세율을 매기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이 밀어붙이는 세율을 본다면은 거의 뭐 28%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기관 투자자들에게까지 이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이제 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도 이제 뭐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이제 좀 비슷한 이제 좀 동률격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과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게 화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갈림길이 있었는데, 세금을 적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거래소 오픈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현금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호황기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큰 흐름을 보면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에다
큰 흐름을 지켜보면서 종목에 대한 보유 전략 외치고 있습니다. 36% 키워가고 있고요. 다음에는 KR 모터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급등하다 오늘 좀 조정이 나왔어요.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 편입할 때 오토바이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배달 관련주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엮어줘가지고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KR 모터스에서 T사이언티픽의 이런 향기를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R 모터스까지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 짚어볼 건데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사실 어제 대형 포장이 상한가를 기록해서 닥터강 전문가님을 너무 기다렸는데요. 오늘에야 좀 리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포장이 전일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또 상승 변동성이 나와주긴 했거든요. 흐름 좀 짚어주세요. 굉장히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다가 올린 종목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탄력이 이 정도까지 나와줄까는 솔직히 예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한 종목이 작심하고 좀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50% 그 이상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형 포장 차트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차트 강의를 드릴 때 이 매집 구간이 시작이 되는 좀 시작점이 이 증시가 좀 폭락을 해가지고 세력들이 저점 메리트를 느끼는 구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4월 이후부터 대형 포장 여러분들 뭐 제가 따로 짚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4월 이후부터 지금 거의 한 9개월 정도 동안은 박스권 행보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이슈를 타면서 박스권 구간 첫 번째로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승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택배가 워낙 지금 대란이다 보니까 박스가 모자라고 이제 골판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재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같이 편승이 되고 좀 대장주로서 상한가까지도 가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었던 구간 같은 경우는 1,500원 구간이었죠. 1,500원 구간 일단 돌파를 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을 좀 돌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 확진자가 이렇게 이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줬었던 지역 감염이 진행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대장주로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이 뭐 진단키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말라리아 치료제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포장재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후 뭐 당연히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 포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9개월 정도를 준비를 해서 이번에 시세를 터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타이밍에 50%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종목 같은 경우는 100%, 200%, 300%까지도 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포장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히든 종목 AS 진행했고요. 새로운 전략 챙기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첫 번째 힌트, 서울시장 공약은 뭘까라고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걸 집중하고 계실까요? 이제 이게 또 여당 출마냐, 야당 출마냐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당 출마자라면 이제 현 정권에서 이제 그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서울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뭐 이뤄내겠다. 뭐 그다음에 뭐 어떠한 뭐 이제 뭐 지원을 받아오겠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정책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좀 파고드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분모는 항상 있습니다. 이게 대권이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지방선거건, 보궐선거건, 이런 이제 좀 중심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뭐 일자리, 뭐 저출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갔었는데, 이번 이제 서울시장 이런 선거에 대한 논점은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주는 게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수출 부분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이제 뭐 충전소라든지 이제 미래 지향적인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이제 2차 파동을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바닥권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닥권 정책 테마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의 전략 살짝 들어본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출입폭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어서 만나볼게요. 예, 두 번째 힌트를 만나봤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누가 했을까? 선언은 누가 했을까라고 주셨는데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추리를 볼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 종목에 대한 AS 하면서 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특수건설.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준비를 마친 네. 그런 이제 그 후보자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전혀 이제 그런 이제 뭐 지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선언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 안 움직였던 종목을 찾다 보니까 예, 예. 오늘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제 정책 테마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종목이 자리도 좋고, 그 다음에 대장 혹은 부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선취 가능한 그런 이제 정배열 진입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제 유일하진 않겠지만 이제 여성 후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행정 쪽으로는 굉장히 플러스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의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자리에서는 거의 유일한 야권 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공약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부시장을 했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된 정책주들 이런 움직임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은 아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닥터감 전문가님,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추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뭐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들 벌써 이제 12월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뭐 뜨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언급되는 후보들 같은 경우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신사임당님께서는 뭐 여성 후보 관련된 거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종목을 좀 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일단 급등을 안 한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시장 속에서 좀 관련된 내용으로 꼽히는 내용이 한 두 종목 정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입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좀 이 저점 구간대 높이면서 오늘 또 좀 양봉을 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콤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좀 엮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저점 구간대 이번에 단기평선 구간 좀 몰리면서 오늘 좀 양봉을 굉장히 강하게 내가지고 최근 전고점 구간대 한 1, 2분기 정도 동안에 전고점 구간대 현재 지금 돌파를 한 구간이다. 일단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의 추리 도움을 받아서 정답에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힌트를 만나볼게요.
자, 오리, 꽥꽥. 맞죠? 두더지, 콤콤. 두더지 콤콤이었어요? 연기는 제가 오늘 두더지 같네요. 저 우리 꼼꼼. 네, 예. 네. 제가 참 연기는 못하겠고, 좀 이제 쉽게 좀 찾다 보니까, 네.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이제. 종목명? 네, 이제 종목명에 대한 힌트를, 어. 뭐, 직간접적으로, 좀 오, 말씀을 예. 드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이제 두산과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임원으로 계시는 분이 또 이제 두산에 이제 또 핏줄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이제 광고도 이제 많이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리적으로 봤을 때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후회하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힌트였는데요. 여러분들 정답 보이시나요? 문자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신사임당 누나 하얀 청사당 예쁘네요. 오리콤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신사임당님 천일 고속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리콤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신사임당님 너무 예쁘네요. 주식 왜 그렇게 잘하세요? 존경합니다. 히든 종목은 오리콤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 다른 의견? 한창이 있네요. 그리고 제이션 시스템도 있습니다. 포스코 ICT라고 추리하신 분도 계시고요. 조비라고 추리를 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쩜 그렇게도 머리결도 예쁘신가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닥터강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오, 30조 목표요? 30조? 맞습니다. 지금 이제 LG화학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흑자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사실 굉장히 이제 주목받았죠. 그렇죠. 이제 좀 한 작년 한 3, 4분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좀 흑자 전환에 전 세계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상승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LG화학이 지금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LG화학 쪽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사를 확정을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식적으로 지금 출범이 됐죠.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액이 LG화학 쪽에서 약 지금 올해 예상 매출이 한 15조 정도가 목표로 되고, 지금 예상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014년까지 매출액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관련된 내용은, 지금 뭐, 당장 지난달 1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들에서 상한가도 또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지금 끝난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망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이쪽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신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트에 이러한 전략으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수익률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전략은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어서 만나볼게요. 미래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환경부 정유업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뭐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전소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 전기차 지금 충전소가 대략적으로 한 6만 대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지금 한 2025년 정도까지 50만 개까지 늘리기로 현재 정부, 환경부 쪽하고 정유업계
6개사가 지난달 이제 한 18일 정도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좀 주된 골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이 주유소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사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현실화되는 부분이 좀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지금 이 민간 업체 쪽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 정책적인 지원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코로나 관련된 백신 확보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이제 예산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기차 충전소, 그러니까 미래차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이 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대선 공약으로서 친환경 정책 쪽으로 2천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나왔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2조 달러를 지금 붓겠다. 2천조를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 쪽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줬는데 여기서 일단은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나왔었던 얘기가 바로 전기차 충전소를 미국 전역에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나온 이 기업은 정부 쪽에서 민간 사업자로서 가장 첫 번째로 미래차 이 충전 인프라 관련된 내용에서 이 계약이 체결이 된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또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신가요? 주식이라는 게 이 소비를 보면 또 주가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차를 좀 사용할 일이 있어서 제 이제 그 렌탈을 좀 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벤츠 전기차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가게 되면 충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서 충전할 수 있을까, 어디랑 제휴가 되어 있나 라고 이제 좀 보니까 상장사 중에서 눈에 띄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네네. 전에 편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S트래픽이었습니다. 이 S트래픽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유무 상증자가 끝나고 갭매고로 이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런 바닥에서 유무 상증자 하는 종목들은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갈 때 이제 굉장히 강한 탄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뭐 명문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차트에서 갔었던 게 뭐 톱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S트래픽이랑 그 다음에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또 안면인식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기사도 나왔었기 때문에 한 종목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한 종목은 2차 파동을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봤던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었기 때문에 S트래픽이나 포스코 ICT일 수 있겠다라고 좀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리를 도와주셨는데요. 한쪽은 바닥권에 있고 또 한쪽은 2차 파동 기대하고 있어서 닥터강 전문가의 스타일은 무엇일까? 이 또한 또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정답에 가까이 다가가는 세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스마트 물류 시장에서 최대 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우리가 여유롭게 수익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상향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테마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접근법 시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으로 이슈가 대두가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이 테마주로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에 그 테마가 현실화가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붙는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을
정부 쪽하고 연관이 되게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중 모멘텀으로 스마트 물류 시장에 있어가지고 최대 수혜주라고 당장 오늘 이제 이 컨센서스가 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뭐 전 세계 항구를 돌아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컨테이너선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지금 못 보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물류 관련된 내용은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포스터 코로나 그러면서 여기서 엮여져가지고 지금 디지털 뉴딜까지 같이 엮이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마 이 기업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단기적인 타점으로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적 모멘텀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좀 장기 우상향까지 기대가 되는 굉장히 착실한 종목 한번 준비를 해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듣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문자가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닥터강 전문님, 포스코 ICT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최강 닥터강 화이팅 1등 가자 포스코 ICT입니다. 우리 닥터강님 설명장 포스코 ICT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의견으로 JNK 히터도 있고요. MS 오토텍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우리의 추리는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정답은 바로 오리콤이었습니다. 오리는 꽥꽥. 종목에 대한 수익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일단 이 편입 기준과 이 매수 관점을 좀 다르게 알려드릴 예정인데 일단 좀 큰 틀로 봤을 때는 4,000원에서 5,000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테두리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120선 아래인 이제 4,700원대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3,900원을 잡았지만 여러분들은 4,300원 이탈하면 손절가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월봉상 제가 이제 목표가를 이제 10,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콤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잘 체크해 가세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범위 이 4,7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기 권장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4,300원 이탈 시라고 제시해 주셨으니 이 부분 꼭 따로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종목에 대한 모멘텀 굉장합니다. 당장 정책 수의 모멘텀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이 포스코 코로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관심이 많은 기업이 아마 테슬라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고점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2017년도 당시 때 4차 산업 관련된 내용들이 테마주로 처음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4차 산업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것처럼 뭐 자율주행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그러면서 5G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렸었는데 여기서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붙었었던 섹터 같은 경우 5G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차트 하나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KMW라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가 지금 2017년 일봉 차트인데 5G 관련된 테마로 엮여가지고 단기적으로만 한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테마주가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통신 장비 납품을 잘 하다 보니까 이때 17년도 이후부터 8,000원이었었던 주가가 9만 원 정도까지 지금 급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한번 잡아보셨으면 하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제가 10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오늘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가격적인 전략까지 확보를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꼭 봐야 할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닥터광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챙겨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히든스탁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히든스탁 전문가를 자세히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닥터광 전문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